우리 몸의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면은 작은 질병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이 면역체계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미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생긴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 면역력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독감이 정말 기승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계신가요? 이 독감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 살면서 우리가 감기 한번 걸려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감기는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왜 같이 있어도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걸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면역력에 있습니다. 감기의 예방과 면역력의 관계를 제가 기능의학 관점에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하나의 도시 방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면역세포들은 마치 이 도시를 지키는 경찰과 군인들과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도시를 침입하려는 나쁜 침입자와 같은 거죠. 우리 몸의 점막과 피부는 도시를 둘러싼 이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이때다 하고 침입자, 즉 바이러스가 우르르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 몸도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면역력에 균열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생활 속의 작은 습관과 환경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면역력을 떨어지게 하는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면 부족, 그리고 늦은 취침 시간 같은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총 164명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짧은 수면 시간과 수면 연속성을 평가를 하면서 감기 바이러스를 코 속으로 침투를 시킨 후에 감기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4.5배나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면이 부족하면 사람의 나이, 스트레스, 그리고 인종, 교육, 소득에 상관없이 감기에 걸리는 강력한 예측 변수인 거죠. 두 번째는 체온 관리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요. 이때 기온이 낮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온도가 5도만 낮아져도 우리 코 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50%가 기능을 잃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꼭 체온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손발이 차가워지면 우리 말초 혈액순환이 감소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목 부위의 체온 저하는 감기 같은 상기도 그리고 기관지 감염 위험이 더 증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조한 실내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조한 실내 환경인데요.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건조하게 되면은 호흡기 바이러스 생존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요. 그리고 건조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우리 코 안의 점막의 선모 운동이 40%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공격 인자는 강해지고 방어 인자는 더 약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는 더 강해지고 내 몸의 면역력은 더 감소하기 때문에 감기에 더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 씻기나 마스크의 착용, 그리고 나쁜 위생 습관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감기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퍼지면서 전염이 되고요. 이 분비물이 사물을 통해서 손에 묻으면 손을 통한 접촉으로도 바이러스가 전염이 됩니다. 이 감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묻어있는 채로 눈이나 코 그리고 입을 비비게 되면은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 건강이 안 좋은 경우인데요.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 몸의 면역력과 긴밀한 관계인 신체기관인데요. 장 내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은 면역의 가장 중요한 성벽인 이 장점막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우르르 독소가 체내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각종 염증 인자가 유발이 되고요.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게 되겠죠. 그리고 밀가루나 설탕, 가공식품 같은 음식은 장 건강에 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식습관을 함께 고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분들의 생활습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감기를 예방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간단한 생활습관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세포와 대사가 온전하게 활기를 찾도록 잘 어루만져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효식품의 힘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김치나 요구르트, 된장 이런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면역의 중심인 장을 건강하게 도와줘서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인데요. 충분한 수면은 면역 군대의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이에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깊게 수면에 취하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 하룻밤만 못 자도 면역 기능이 절반 이상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의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충분한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수면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많이 자주 마셔주는 건데요. 이때 따뜻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면 우리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면역세포의 활동은 5배에서 6배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차를 몇 가지 추천드려 볼까요? 생강차는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진저롤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유자차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계피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루이보스차는 항산화 물질인 아스팔라틴이 함유되어 있고요. 카페인이 없어서 당과 카페인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습관은 외출 시에 꼭 방한용품을 챙기는 건데요. 체온의 최대 10%가 머리를 통해서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요. 모자를 착용하면 체온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도리는 목을 따뜻하게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코와 입을 조금 덮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차가운 공기로부터 막아주고 코와 입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손은 차가운 공기에 자주 노출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맨손으로 다니면 혈액순환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장갑으로 손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더 활발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미 나빠진 면역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면 작은 질병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이 면역체계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미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생긴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 면역력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열매가 썩었다고 열매만 따내면 끝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 토양이 좋아야겠죠. 같은 개념으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증상이나 질병 자체만 조절하는 치료를 넘어서 내 몸의 면역 체계를 더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접근 방법입니다. 면역력의 약화는 내 몸의 대사와 환경의 불균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런 몸속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몸 상태 확인은 물론 조금 더 정밀한 기능의학 검사들로 좀 더 세밀한 문제들을 확인하면 좋은데요. 단순한 검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검사들인데요. 단순히 결과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검사들인데요. 장내 미생물 검사, 그리고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염증 식단으로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는 건데요. 일부러 추가로 더 챙겨 먹으려는 노력보다는 항염증 식단을 자연스러운 내 기본 식단으로 점점 바꿔가는 방법이 더 좋을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식품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대표적인 식품들이고요. 그리고 발효식품으로 된장이나 김치, 그릭 요거트 같은 음식은 우리 장내 유익균을 더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베리류나 녹차, 그리고 커큐민, 즉 강황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적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생활습관 개선이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에 10분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가벼운 걷기 또는 요가 같은 유산소나 스트레칭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은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겠죠. 네 번째는 면역력을 보강해주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고요. 아연은 견과류나 굴, 시금치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회복시켜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죠. 다섯 번째, 환경의 독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실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요. 세제나 화장품은 천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세심한 세안이나 손 씻기로 환경 독소의 노출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빠르게 물리칠 수가 있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환절기, 스트레스가 더 많은 시기에는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면역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병원 정보를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히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건강한 면역 관리를 실천한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소화가 편안하고 피부가 좋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아서 건강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 면역력 관리는 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감기, 독감, 코로나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면역력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불편하신 증상도 면역력을 개선하면 해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꼭 면역력 관리하세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면 작은 질병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이 면역체계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미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생긴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 면역력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독감이 정말 기승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계신가요? 이 독감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 살면서 우리가 감기 한번 걸려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감기는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왜 같이 있어도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걸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면역력에 있습니다. 감기의 예방과 면역력의 관계를 제가 기능의학 관점에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하나의 도시 방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면역세포들은 마치 이 도시를 지키는 경찰과 군인들과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도시를 침입하려는 나쁜 침입자와 같은 거죠. 우리 몸의 점막과 피부는 도시를 둘러싼 이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이때다 하고 침입자, 즉 바이러스가 우르르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 몸도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면역력에 균열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생활 속의 작은 습관과 환경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면역력을 떨어지게 하는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면 부족, 그리고 늦은 취침 시간 같은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총 164명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짧은 수면 시간과 수면 연속성을 평가를 하면서 감기 바이러스를 코 속으로 침투를 시킨 후에 감기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4.5배나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면이 부족하면 사람의 나이, 스트레스, 그리고 인종, 교육, 소득에 상관없이 감기에 걸리는 강력한 예측 변수인 거죠. 두 번째는 체온 관리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요. 이때 기온이 낮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온도가 5도만 낮아져도 우리 코 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50%가 기능을 잃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꼭 체온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손발이 차가워지면 우리 말초 혈액순환이 감소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목 부위의 체온 저하는 감기 같은 상기도 그리고 기관지 감염 위험이 더 증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조한 실내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조한 실내 환경인데요.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건조하게 되면은 호흡기 바이러스 생존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요. 그리고 건조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우리 코 안의 점막의 선모 운동이 40%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공격 인자는 강해지고 방어 인자는 더 약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는 더 강해지고 내 몸의 면역력은 더 감소하기 때문에 감기에 더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 씻기나 마스크의 착용, 그리고 나쁜 위생 습관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감기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퍼지면서 전염이 되고요. 이 분비물이 사물을 통해서 손에 묻으면 손을 통한 접촉으로도 바이러스가 전염이 됩니다. 이 감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묻어있는 채로 눈이나 코 그리고 입을 비비게 되면은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 건강이 안 좋은 경우인데요.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 몸의 면역력과 긴밀한 관계인 신체기관인데요. 장 내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은 면역의 가장 중요한 성벽인 이 장점막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우르르 독소가 체내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각종 염증인자가 유발이 되고요.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게 되겠죠. 그리고 밀가루나 설탕, 가공식품 같은 음식은 장 건강에 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식습관을 함께 고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분들의 생활습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감기를 예방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간단한 생활습관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세포와 대사가 온전하게 활기를 찾도록 잘 어루만져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효식품의 힘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김치나 요구르트, 된장 이런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면역의 중심인 장을 건강하게 도와줘서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인데요. 충분한 수면은 면역 군대의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이에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깊게 수면에 취하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 하룻밤만 못 자도 면역 기능이 절반 이상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의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충분한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수면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많이 자주 마셔주는 건데요. 이때 따뜻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면 우리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면역세포의 활동은 5배에서 6배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차를 몇 가지 추천드려 볼까요? 생강차는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진저롤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유자차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계피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루이보스차는 항산화 물질인 아스팔라틴이 함유되어 있고요. 카페인이 없어서 당과 카페인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습관은 외출 시에 꼭 방한용품을 챙기는 건데요. 체온의 최대 10%가 머리를 통해서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요. 모자를 착용하면 체온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도리는 목을 따뜻하게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코와 입을 조금 덮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차가운 공기로부터 막아주고 코와 입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손은 차가운 공기에 자주 노출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맨손으로 다니면 혈액순환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장갑으로 손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더 활발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미 나빠진 면역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면 작은 질병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이 면역체계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미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생긴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 면역력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열매가 썩었다고 열매만 따내면 끝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 토양이 좋아야겠죠. 같은 개념으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증상이나 질병 자체만 조절하는 치료를 넘어서 내 몸의 면역 체계를 더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접근 방법입니다. 면역력의 약화는 내 몸의 대사와 환경의 불균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러한 몸속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몸 상태 확인은 물론 조금 더 정밀한 기능의학 검사들로 좀 더 세밀한 문제들을 확인하면 좋은데요. 단순한 검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검사들인데요. 단순히 결과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검사들인데요. 장내 미생물 검사, 그리고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염증 식단으로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는 건데요. 일부러 추가로 더 챙겨 먹으려는 노력보다는 항염증 식단을 자연스러운 내 기본 식단으로 점점 바꿔가는 방법이 더 좋을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식품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대표적인 식품들이고요. 그리고 발효식품으로 된장이나 김치, 그릭 요거트 같은 음식은 우리 장내 유익균을 더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베리류나 녹차, 그리고 커큐민, 즉 강황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적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생활습관 개선이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에 10분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가벼운 걷기 또는 요가 같은 유산소나 스트레칭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은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겠죠. 네 번째는 면역력을 보강해주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고요. 아연은 견과류나 굴, 시금치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회복시켜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죠.
5번째, 환경의 독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실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요. 세제나 화장품은 천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세심한 세안이나 손 씻기로 환경 독소의 노출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빠르게 물리칠 수가 있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환절기, 스트레스가 더 많은 시기에는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면역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병원 정보를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히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건강한 면역 관리를 실천한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소화가 편안하고 피부가 좋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아서 건강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 면역력 관리는 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감기, 독감, 코로나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면역력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불편하신 증상도 면역력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꼭 면역력 관리하세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면 작은 질병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이 면역체계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미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생긴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 면역력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독감이 정말 기승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계신가요? 이 독감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 살면서 우리가 감기 한번 걸려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감기는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왜 같이 있어도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걸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면역력에 있습니다. 감기의 예방과 면역력의 관계를 제가 기능의학 관점에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하나의 도시 방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면역세포들은 마치 이 도시를 지키는 경찰과 군인들과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도시를 침입하려는 나쁜 침입자와 같은 거죠. 우리 몸의 점막과 피부는 도시를 둘러싼 이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입대다 하고 침입자, 즉 바이러스가 우르르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 몸도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면역력에 균열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생활 속의 작은 습관과 환경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면역력을 떨어지게 하는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면 부족, 그리고 늦은 취침 시간 같은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총 164명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짧은 수면 시간과 수면 연속성을 평가를 하면서 감기 바이러스를 코 속으로 침투를 시킨 후에 감기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4.5배나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면이 부족하면 사람의 나이, 스트레스, 그리고 인종, 교육, 소득에 상관없이 감기에 걸리는 강력한 예측 변수인 거죠. 두 번째는 체온 관리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요. 이때 기온이 낮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온도가 5도만 낮아져도 우리 코 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50%가 기능을 잃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꼭 체온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손발이 차가워지면 우리 말초 혈액순환이 감소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목 부위의 체온 저하는 감기 같은 상기도 그리고 기관지 감염 위험이 더 증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조한 실내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조한 실내 환경인데요.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건조하게 되면은 호흡기 바이러스 생존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요. 그리고 건조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우리 코 안의 점막의 선모 운동이 40%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공격 인자는 강해지고 방어 인자는 더 약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는 더 강해지고 내 몸의 면역력은 더 감소하기 때문에 감기에 더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 씻기나 마스크의 착용, 그리고 나쁜 위생 습관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감기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퍼지면서 전염이 되고요. 이 분비물이 사물을 통해서 손에 묻으면 손을 통한 접촉으로도 바이러스가 전염이 됩니다. 이 감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묻어있는 채로 눈이나 코 그리고 입을 비비게 되면은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 건강이 안 좋은 경우인데요.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 몸의 면역력과 긴밀한 관계인 신체기관인데요. 장 내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은 면역의 가장 중요한 성벽인 이 장점막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우르르 독소가 체내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각종 염증인자가 유발이 되고요.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게 되겠죠. 그리고 밀가루나 설탕, 가공식품 같은 음식은 장 건강에 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식습관을 함께 고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분들의 생활습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감기를 예방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간단한 생활습관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세포와 대사가 온전하게 활기를 찾도록 잘 어루만져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효식품의 힘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김치나 요구르트, 된장 이런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면역의 중심인 장을 건강하게 도와줘서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인데요. 충분한 수면은 면역 군대의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이에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깊게 수면에 취하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 하룻밤만 못 자도 면역 기능이 절반 이상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의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충분한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수면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많이 자주 마셔주는 건데요. 이때 따뜻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면 우리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면역세포의 활동은 5배에서 6배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차를 몇 가지 추천드려 볼까요? 생강차는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진저롤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유자차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계피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루이보스차는 항산화 물질인 아스팔라틴이 함유되어 있고요. 카페인이 없어서 당과 카페인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습관은 외출 시에 꼭 방한용품을 챙기는 건데요. 체온의 최대 10%가 머리를 통해서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요. 모자를 착용하면 체온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도리는 목을 따뜻하게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코와 입을 조금 덮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차가운 공기로부터 막아주고 코와 입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손은 차가운 공기에 자주 노출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맨손으로 다니면 혈액순환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장갑으로 손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더 활발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미 나빠진 면역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면은 작은 질병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이 면역 체계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미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생긴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 면역력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열매가 썩었다고 열매만 따내면 끝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 토양이 좋아야겠죠. 같은 개념으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증상이나 질병 자체만 조절하는 치료를 넘어서 내 몸의 면역 체계를 더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접근 방법입니다. 면역력의 약화는 내 몸의 대사와 환경의 불균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런 몸속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몸 상태 확인은 물론 조금 더 정밀한 기능의학 검사들로 좀 더 세밀한 문제들을 확인하면 좋은데요. 단순한 검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검사들인데요. 단순히 결과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검사들인데요. 장내 미생물 검사, 그리고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염증 식단으로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는 건데요. 일부러 추가로 더 챙겨 먹으려는 노력보다는 항염증 식단을 자연스러운 내 기본 식단으로 점점 바꿔가는 방법이 더 좋을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식품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대표적인 식품들이고요. 그리고 발효식품으로 된장이나 김치, 그릭 요거트 같은 음식은 우리 장내 유익균을 더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베리류나 녹차, 그리고 커큐민, 즉 강황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적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생활습관 개선이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에 10분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가벼운 걷기 또는 요가 같은 유산소나 스트레칭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은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겠죠. 네 번째는 면역력을 보강해주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고요. 아연은 견과류나 굴, 시금치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회복시켜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죠. 다섯 번째, 환경의 독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실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요. 세제나 화장품은 천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세심한 세안이나 손 씻기로 환경 독소의 노출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빠르게 물리칠 수가 있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환절기, 스트레스가 더 많은 시기에는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면역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병원 정보를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히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건강한 면역 관리를 실천한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소화가 편안하고 피부가 좋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아서 건강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 면역력 관리는 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감기, 독감, 코로나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면역력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불편하신 증상도 면역력을 개선하면 해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꼭 면역력 관리하세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면은 작은 질병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이 면역체계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미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생긴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 면역력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독감이 정말 기승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계신가요? 이 독감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 살면서 우리가 감기 한번 걸려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감기는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왜 같이 있어도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걸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면역력에 있습니다. 감기의 예방과 면역력의 관계를 제가 기능의학 관점에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하나의 도시 방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면역세포들은 마치 이 도시를 지키는 경찰과 군인들과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도시를 침입하려는 나쁜 침입자와 같은 거죠. 우리 몸의 점막과 피부는 도시를 둘러싼 이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이때다 하고 침입자, 즉 바이러스가 우르르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 몸도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면역력에 균열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생활 속의 작은 습관과 환경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면역력을 떨어지게 하는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면 부족, 그리고 늦은 취침 시간 같은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총 164명의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짧은 수면 시간과 수면 연속성을 평가를 하면서 감기 바이러스를 코 속으로 침투를 시킨 후에 감기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4.5배나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면이 부족하면 사람의 나이, 스트레스, 그리고 인종, 교육, 소득에 상관없이 감기에 걸리는 강력한 예측 변수인 거죠. 두 번째는 체온 관리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요. 이때 기온이 낮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온도가 5도만 낮아져도 우리 코 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50%가 기능을 잃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꼭 체온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손발이 차가워지면 우리 말초 혈액순환이 감소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목 부위의 체온 저하는 감기 같은 상기도 그리고 기관지 감염 위험이 더 증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조한 실내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조한 실내 환경인데요.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건조하게 되면은 호흡기 바이러스 생존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요. 그리고 건조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우리 코 안의 점막의 선모 운동이 40%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공격 인자는 강해지고 방어 인자는 더 약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는 더 강해지고 내 몸의 면역력은 더 감소하기 때문에 감기에 더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 씻기나 마스크의 착용, 그리고 나쁜 위생 습관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감기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퍼지면서 전염이 되고요. 이 분비물이 사물을 통해서 손에 묻으면 손을 통한 접촉으로도 바이러스가 전염이 됩니다. 이 감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묻어있는 채로 눈이나 코 그리고 입을 비비게 되면은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 건강이 안 좋은 경우인데요.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 몸의 면역력과 긴밀한 관계인 신체기관인데요. 장 내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은 면역의 가장 중요한 성벽인 이 장점막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우르르 독소가 체내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각종 염증 인자가 유발이 되고요.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게 되겠죠. 그리고 밀가루나 설탕, 가공식품 같은 음식은 장 건강에 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식습관을 함께 고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분들의 생활 습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감기를 예방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간단한 생활 습관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세포와 대사가 온전하게 활기를 찾도록 잘 어루만져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효식품의 힘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김치나 요구르트, 된장 이런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면역의 중심인 장을 건강하게 도와줘서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인데요. 충분한 수면은 면역 군대의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이에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깊게 수면에 취하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 하룻밤만 못 자도 면역 기능이 절반 이상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의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충분한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수면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많이 자주 마셔주는 건데요. 이때 따뜻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면 우리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면역세포의 활동은 5배에서 6배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차를 몇 가지 추천드려 볼까요? 생강차는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진저롤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유자차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계피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루이보스차는 항산화 물질인 아스팔라틴이 함유되어 있고요. 카페인이 없어서 당과 카페인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습관은 외출 시에 꼭 방한용품을 챙기는 건데요. 체온의 최대 10%가 머리를 통해서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요. 모자를 착용하면 체온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도리는 목을 따뜻하게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코와 입을 조금 덮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차가운 공기로부터 막아주고 코와 입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손은 차가운 공기에 자주 노출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맨손으로 다니면 혈액순환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장갑으로 손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더 활발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미 나빠진 면역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면 작은 질병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이 면역체계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미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생긴 질병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 면역력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열매가 썩었다고 열매만 따내면 끝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 토양이 좋아야겠죠. 같은 개념으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증상이나 질병 자체만 조절하는 치료를 넘어서 내 몸의 면역 체계를 더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접근 방법입니다. 면역력의 약화는 내 몸의 대사와 환경의 불균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런 몸속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몸 상태 확인은 물론 조금 더 정밀한 기능의학 검사들로 좀 더 세밀한 문제들을 확인하면 좋은데요. 단순한 검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검사들인데요. 단순히 결과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검사들인데요. 장내 미생물 검사, 그리고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염증 식단으로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는 건데요. 일부러 추가로 더 챙겨 먹으려는 노력보다는 항염증 식단을 자연스러운 내 기본 식단으로 점점 바꿔가는 방법이 더 좋을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식품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대표적인 식품들이고요. 그리고 발효식품으로 된장이나 김치, 그릭 요거트 같은 음식은 우리 장내 유익균을 더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베리류나 녹차, 그리고 커큐민, 즉 강황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적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생활습관 개선이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에 10분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가벼운 걷기 또는 요가 같은 유산소나 스트레칭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은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겠죠. 네 번째는 면역력을 보강해주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고요. 아연은 견과류나 굴, 시금치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회복시켜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죠. 다섯 번째, 환경의 독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실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요. 세제나 화장품은 천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세심한 세안이나 손 씻기로 환경 독소의 노출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빠르게 물리칠 수가 있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환절기, 스트레스가 더 많은 시기에는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면역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병원 정보를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히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건강한 면역 관리를 실천한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소화가 편안하고 피부가 좋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아서 건강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 면역력 관리는 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감기, 독감, 코로나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면역력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불편하신 증상도 면역력을 개선하면 해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꼭 면역력 관리하세요.